자, 이번에는 북한 관련 얘기,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서면 인터뷰 관련 내용입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영변 폐기 땐 핵 불가역적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불가역적 비핵화가 어떤 것이냐, 그런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의는요, 미국과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G20 회의를 앞두고 세계 뭐 7개 통신사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미국은요,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것도 이 알파에 대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요 알파가 아닌 영변까지만 일단 잘 돼도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입장과 지금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북미 3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사실 이 내용이 서면 인터뷰라서 영상, 뭐 발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이른바 불가역적 단계를 말합니다. 뭐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가요?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내용이 좀 있군요. 문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그 다음에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의 가속화, 이런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거는 미국 입장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요 앞에 걸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그 서면 인터뷰 내용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김정은 믿는다, 결단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두 개의 기사를 연속해 봤습니다. 하나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의 단계로 볼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빈칸 채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분석력을 겨뤄보는 순서인데요. 그러면서 해설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거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선 두 기사를 보면요, 힌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자, 문재인 대통령, 불가역 비핵화, 미국과는 다른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무슨 시험대다, 이렇게 매일경제 기사가 제목이 달려 있는데, 무슨 시험대, 요 네모 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패널 네 분께서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여러분께서 워낙 탁월한 분석력을 갖고 계시니까 네 분 대부분이 제가 맞출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아무튼 요걸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시 앞에 소개했던 같은 내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영변 폐기 땐 경협 재개, 영변 플러스 알파, 이런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간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 북한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비핵화 진행 땐 감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자, 네 분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가장 먼저 답을 좀 쓰셨어요. 그래서 이재영 전 의원부터 답변, 그리고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동맹,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불가역 비핵화, 미국과는 다른 정의, 한미동맹 시험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그 회담, 예. 그것이 이제 무산된 것이 그 플러스 알파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안 되고 그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북한과의 그 어떠한 예. 그 소위 말하는 딜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대치되는 예. 이런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예. 말이죠. 오히려 북한 측 입장에서의
대변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에서 저거를 봤을 때는 진짜 벙 떴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미 동맹의 근간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비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고민하고 계시고 조대진 변호사, 김수현 평론가는 쓰셨어요. 그래서 두 분 거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조대진 변호사는 한미 정상회담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수현 평론가 역시 한미 관계 시험대. 그러니까 세 분이 비슷한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뭔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뜻이 되네요. 그리고 고민하신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요. 비핵화 제재 해제 시험대다. 그렇게 들어가는 건 비핵화 제재 해제 시험대다.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그럼 윤영걸 전 대표께서 가장 늦게 쓰시긴 했는데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쓰셨나요?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으니까 예. 뭔가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그 영변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놓으라고 해서 그때 그 김정은이가 예. 거부해서 깨졌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미국하고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영변 정도만 해도 예. 되돌릴 수 없는 거다.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걸로 예. 간다 했는데 그거는 그 한미 북 회담을 열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로 말하면은 김정은 뭐 너 이름만 써서 답안지 내. 그럼 내가 합격 처리해 줄게. 예.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만큼 이 비핵화나 이 제재 해제가 예. 초미에 그 몰렸으니까 합격 처리라는 게 뭐예요?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영변 좀 성의만 펴시면 미국하고 협의해서 제재 해제를 좀 해보자. 뭐 이런 뜻 아닌가. 그래서 뭔가 어제 좀 중재를 문재인 대통령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네요. 오늘 시진핑 저녁에 예. 만나죠. 푸틴 만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번 주에 또 방한하죠. 한국 방한 오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랬잖아요. 예. 국회에서 그 통일부 장관한테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 얘기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재 해제를 성의만 조금만 보여주면 제재 해제를 하여튼 미국하고 해서 해보겠다. 뭐 이런 데서 저는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에 올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제재 해제 시험대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조대진 변호사는 한미 정상회담 시험대다. 이렇게 답을 주셨네요. 일단 예. 뭐 보도에 의하면 예. 지난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유가 뭐 북한이 영변만 내놨고 그리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고 이 차이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추정, 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큰 그림, 큰 덩어리,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내놓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덩어리는 영변이고 플러스 알파는 영변만큼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북미가 만나기 전에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미국과 이런 디테일에 관련된 설명, 사실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디테일은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런 영변 플러스 영변을 전체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곁들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서면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의 정의를 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 김수현 평론가는 한미 관계 시험대다. 역시 이 부분은 이재용 전 의원과 거의 비슷한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썼는 문장은, 그러니까 표현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다고요. 표현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시험대라고 하면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한미 관계 정도로 좀 추상적으로 더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고, 뭐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언론 보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짐작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영변 핵시설은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중심적인 핵시설입니다. 추가로 몇 개가 더 있다 할지라도 북한 대내적으로도 영변하면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영변을 불능화, 해체한다는 것은 대내적으로, 북한 대내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 아니다. 앞으로는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영변을 해체 불능하게 된다면 예. 그다음에 다시 뭐 핵이 더 늘어나거나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예. 앞으로도 그 중간중간에 미국으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 제재 해제가 따라준다면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제시해왔던 단계적인 해법 예. 그리고 미국이 제시해왔던 빅딜 해법 이 가운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단계를 두고 어느 정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중재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재자 입장을 고수한다. 그런 측면을 지금 강조한 것 같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요.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불가역 비핵화, 미국과는 다른 정의를 내렸다. 이것은 무슨 시험대일까요? 보여주시죠. 촉진자 역할 시험대. 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쓰신 답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답은 없습니다. 설명 중에 촉진자 또는 중재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김수민 평론가 정도 두 분이 좀 근접하셨고요. 유대진 변호사와 이재영 의원은 미국과의 관계 쪽에 좀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딱 맞추신 분은 없지만 네 분 다 그래도 근접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촉진자 역할 시험대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